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김사옥입니다. 행복정도사 느낌이에요. 네, 행복하십시오. 저를 보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아무 적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시장 출마 선언 아, 예. 하셨고 네. 되게 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 아직 본 후보 결정 전인데 네.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음. 우리 당내 균열이나 분열이나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울산 선거 쉽지가 않아요. 네. 당내 화합과 진보당 단일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경선에 나선 분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네. 최대한 자제하고 조심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지금 일단 본 후보자 되기 전까지는 겸손하게 자중 넓은 포용력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거 얘기는 저희가 뒤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아까 이란 얘기 나오셨는데 이란 얘기 이란 얘기 짧게만 하면 예예 외통 제가 이란. 지금 잔학기는 이 문제 때문에 저도 너무 많이 아유. 미국 트럼프가 너무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 놔가지고요. 이거 수습 이게 진짜 우리 웬일입니까? 대통령님 계시니까 우리가 이러고 그나마 좀 그나마. 가 되지. 예. 안 그랬으면 이 상황 어떡할 거야 진짜. 아이고. 저는 지금 짧게만 예, 말씀드리면 미국이 음. 공격을 이제 빨리 멈춰야 되고요. 이란은 이제 자제해야 되고요. 그 선에서 뭔가 협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제사회가 이제 움직여야 돼요. 유엔이나 러시아, 중국 또 G7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같이 움직여서 국제사회가 움직여서 손 놓고 누가 해주겠지 아무도 안 해줘요. 이대로 호르무즈 해협 막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자제, 이란 자제. 근데 두 나라 미국은 자꾸 발뺄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중요한 건 이란을 자제시키는 거거든요. 이란. 그러려면 국제사회가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국제사회의 중재가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매우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일 때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예. 일단 저희가 사실은 이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려고 네네. 의원님께 연락을 드려서 모셨는데 무슨 일 있었대요? 어제 의원총회 무슨 있었죠? 일이 있더라고요. 예, 다 의원들이 서가지고 기립해가지고 결의문을 막 발표하고 막. 근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다. 그 결의문 일단은요. 네, 결의문. 의원총회잖아요. 네. 당 대표의 입장, 당의 입장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의 입장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의원총회니까. 의원총회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예. 의원총회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뭐냐 하면 장동혁 대표 지도부와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 사이에는 갈등이 깊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 의원총회 결정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요거 일단은 짚고 가야 되고. 의원들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의원총회 결정인데 뭐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장동혁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없잖아. 장동혁 대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장동혁 표정은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싫어하니까. 의원들이. 뭐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근데 또 결의문 내용을 보면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없다. 내란을 인정하고 내란을 반성한 내용이 있습니까? 12.3 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 정도잖아요. 네. 그죠? 근데 12.3 계엄 선포가 잘못된 수단이다라는 건 장동혁도 했던 얘기예요. 내란을 인정하고 내란에 대한 반성을 해야 진짜 인정이죠. 그 내용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빠져 있고 두 번째 통합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징계해서 날려버린 사람들은 어떡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네, 정치적 복귀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이게 정확히 문구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정치적 복귀 못해요. 감옥에서 못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윤어게인의 본질은 구구적 폭동을 만들겠다라는 세력화 작업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윤석열이 무슨 다시 나옵니까? 감옥에서 못 나올 사람인데 일단은 그리고 뭐 당의 통합을 위한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윤어게인 또는 극우적인 주장을 하고 12.3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도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죠.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 해석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건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부가 이렇게 딱 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네. 비판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그래서 여지가 제가 있고.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이요?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죠? 힘드실 거야. 이거 보이더라고. 힘들어 보일 거예요. 힘들면 예. 이제 안 힘들게 하면 돼요. 왜 힘들게 하면 되냐면 모여가지고 예. 우리 이제 극우 정당 안 할게요. 12.3 내란 맞고요. 잘못했습니다. 네.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란 일으켰는데 겸 해제하러도 안 오고 우리가 진짜 많이 부끄럽습니다. 예.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잘못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잘할게요.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얘기도 이제 안 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무슨 뭐 이상한 얘기로 막 국정 발목 잡고 이런 것도 안 하고요. 진영 정치, 개파 정치 또는 네거티브 마타도아 돌리면서 대통령님 괴롭히는 거 이런 거 안 하고요. 네. 정말 우리가 보수당답게 할게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못해? 그걸 왜 저래 못하죠? 알맹이가 빠져 있다. 알맹이 하나도 없잖아. 알맹이가 빠져 있다.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제 의원총회를 요약해서 평가하면 장동혁과 원내 의원들 사이의 세력 알력 다툼의 결과로 나온 결과물일 뿐이고 장동혁은 여전히 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여전히 싸움은 진행 중이고 변한 것은 없다. 그리고 국민을 향한 진정한 사과도 없다. 진정한 의원들의 반성도 없다. 송원석 의원 저 말 하려면 먼저 그 얘기부터 해야죠. 12.3 비상계엄 때 해제하러 알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지. 그렇네. 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잖아요. 지금 뭐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 네. 윤석열 탓만 하고 그럼 자기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네. 자기들이 잘못한 거 국민의힘 없어요? 의원들 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거. 그리고 원내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 방에 모여있던 의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아마 이것 네. 때문에 국민의힘은 더 내홍을 겪을 겁니다. 통일되는 게 아니라 더 내홍을 겪을 거예요. 이거 의원 전체 명의로 해서 이렇게 결의문 발표했는데요. 자,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당원입니다. 당원. 국민의힘 당원분들 모욕하려고 하는 얘기가 네, 네,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당원 구성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 정당이 건강하려면 당원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민주당도 그렇잖아요. 한 번씩 지도부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당원도 네. 가만히 있잖아. 바로 잡아주잖아요. 바로 잡아주죠. 당원. 당원이 힘이 예. 그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음. 국민의힘 당원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전한길, 고성구, 뭐 전광훈 그들이 몰고 온 그분들이 다수죠. 목소리가 지금 제일 크게 들려요. 제일 목소리도 크고요. 아마 예. 수적으로도 과반될 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동혁을 지지하고 장동혁의 지지 기반이 그건 거예요. 그럼 네.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 당원들 때문에라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뒤에 물러설 수가 없죠. 당원들이 이게 그야말로 째려보고 있는 상황. 지금 저한테 제 예. 핸드폰은 참 마술폰입니다. 왜요? 민주당의 아. 민주당의 이쪽 생각 저쪽 생각 또 막 문자가 많이 오지만 국민의힘의 이쪽 생각 저쪽 생각 또 다 와요. 제가 국민의힘에 있다 민주당 안 오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다 와요. 다 오는데 뭐가 왔습니까? 어제 밤부터 문자 또 막 쇄도를 해요. 뭐라고요? 주 내용이 예. 당 대표는 들지 마라. 당원들의 뽑은 사람이다. 당 대표는 당원들의 의사 합일체다. 당 대표에 비판하고 당 대표를 발목 잡는 너거는 빨갱이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예. 여전히 국민의힘의 강성 당원들이 장동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자가 갔겠네. 저 의원들도 다 받았겠죠. 그렇네요. 저한테까지 바로 정되니까 다 받았을 것이고 아. 그러면 이제 당내 싸움이죠 사실상. 뭐냐면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토호 세력과 지금 저 중에 네. 진짜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서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라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잘 안 보이는데 저도 표정은 저도 안 보여요. 안철수 의원이 제일 비장해 보여요. 저도 지금 의원님들 중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예. 보수의 가치는 이렇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개혁해서 국민께 봉사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떠올라요 안 지금. 떠올린다. 뭐 그나마 조경태 의원 정도? 조경태 의원. 조경태 한지아 김혜지 의원 정도고 그러고 잘 안 떠올라요. 그럴 수 그분들 나 있겠네. 때문에 힘들라나? 예. 어쨌든 근데 자 그러면 저분들이 하는 건 뭘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대의가 없으면 공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의라는 것이 방향성이고 만들고 싶은 그렇죠. 나라죠. 예. 만들고 싶은 정당. 그게 있어야 돼. 대의가 없으면 공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대의가 안 보이는 저분들은 사심일 가능성이 있고 어떤 사심일까요? 지역 토호들은 내 기득권, 당장 지방선거 위협
다음 총선 위협, 내 기득권의 위협이 생기니까 이제 들고 난 거예요. 내 이게 기득권이 흔들릴까 위협하지 봐. 않을 때는 자 지금 보세요. 음. TK까지 위험합니다. 말 나오기 전에 저래 했었어요. 그런 얘기 없었죠. 전혀 미동이 없었잖아. 그렇네. 조용하게 안전하게 요렇게 있다가 해라 뭐 나 내 기득권은 상관없어 하다가 이제 TK가 여론이 자기 여론이 기득권까지 위협하는 단계까지 간 거야. 정당 그러니까 지지도 들고 나는 보면은, 거예요. 예, 민주당과 거의 동등하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TK, PK만큼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만큼은 우리 거다 확실하다 하고 너끼리 싸워라 우리 기득권만 지키면 돼 하고 있다가 네. 지금 여론이 거기까지 위협받는 단계에 가니까 자기 기득권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기득권이 위협받느냐 안 받느냐. 자 이게 그래서 사심 정치라는 거야. 거기에 대의가 없고 공심이 없고 내 기득권이라는 네. 사심만 있으니까 내 기득권이 위협받으니까 들고 난 거야 이제. 자 근데 장동혁은 어떠냐? 예. 장동혁은 뭐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대의가 안 보이는 거 보면 극우적 폭동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잡으려는 사심 자리 욕심밖에 안 보이는데 예. 여기 기반은 또 다수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죠. 기반이 단단해요. 정면 충돌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갈등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 뭐 제명하고 이런 거 친한계와 갈등도 갈등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싸움이 지금 본질적 싸움이 시작된 본질적 거예요. 싸움이 시작됐다. 장동혁은 그동안 한동훈을 잘 써먹었죠. 예. 한동훈을 내부에 적화시키면서 단결하는 용도로 잘 써먹으면서 이제 국민의힘 토호 기득권 쪽에서 반발 나는 걸 그걸로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토호 기득권이 야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위험해.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예. 거야. 그래서 모르겠고 좀 살아야 돼 하고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 목소리를 관철시키기에는 국민의힘 당원 구성이 너무 강성이라는 거지. 너무 극우 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진짜 본질적인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네네. 봤더니 당원들을 봤더니 또 장동혁을 지지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TK 쪽 의원들은 우리 걸 지켜야 되는데 당원들이 또 안 도와주면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참 이래저래 단합하고 뭔가 한데 뭉쳐가지고 지방선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모습은 안 보인다. 근데 일단은 이제 영남 지방 TK, 예. PK, 부울경 이쪽 지방에서는 국민의힘이 기득권 수호 쪽에 힘이 더 실릴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일단은 지방 토호 기득권 수호에 힘이 실리면서 애매한 포지션을 일단 취해 갈 거예요. 지금도 애매한 포지션이잖아요. 애매한 포지션 어떤 거예요? 내란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비상겸 해제하는데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내란에 대한 반성도 없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애매한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책임 강성 당원들이 두려운 거야. 너무 자극은 안 하면서 자기 기득권은 지켜야 되고 시민들한테 메시지는 내야 되는 애매한 절충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공학만 들어가고 예의가 없고 공심이 없는 사실 정치라는 얘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기 피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난리 나고 자기 지지기만 흔들릴 상황까지 오니까 저 이렇게 결의문 만들어서 우리 사과했어요라고 분위기는 만들어 가는데 보면은 알맹이가 빠졌으니까 강성 지지층한테는 우리 진짜 속내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장동혁이 그래서 머리가 지금 복잡할 거예요. 뭐냐면 예. 강성 지지층도 자기의 충성 세력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마치 나치 친위대처럼 딱 있어야지 자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여기 물으시면은 여기 국민의힘의 다른 세력들이 장동혁을 가만두겠습니까? 무조건 지켜야죠. 일단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을 지지하는 고성국 전환기에 손 못 놔요. 저 손을 놓는 순간에 자기가 아웃인 걸 알거든요. 그렇네. 근데 동시에 이제 TK, PK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향상 자신의 기득권만 안 건드리면 잘 따라오는데 지금 기득권이 위협받으니까 저러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득권을 안 다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체제는 또 계속 갑니다. 어떻게든 내 체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아마 좀 머리가 복잡할 복잡하다. 거예요. 기득권을 지켜주려니 이쪽에 자기 친위 세력이 불만이 생기고 그렇죠. 친위 세력 손을 들자니 기득권들이 야 굶어 죽는다고 달려들고 그래서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균형점을 찾기 위한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산대? 제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산대요, 형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 버리면 되고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제가 보기엔 윤 절연한 거 아니에요? 절연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연이란 개념이 없었어. 처음부터 장동혁도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도 윤석열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윤석열한테 무슨 충성을 하겠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풀려 나오는 것을 싫어할 걸요. 이 사람들도 감옥에 있으면서 마치 희생자처럼 이렇게 있어줘야지 자꾸 이름 팔아먹으면서 세력을 규합하잖아요. 예.
참 이 국민의힘 상황이 복잡하고 각자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제대로 힘을 모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뭐 신청을 안 하고 해가지고 의총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세훈 이번에 그래도 정치인다운 모습 어, 오랜만에 예, 봤어요. 예. 맨날 저 뭐 하는 거지 하다가 이번에는 야 승부수를 던지더라고요. 승부수 신청 안 나 하고 신청 안 해 이렇게. 그래서 야, 네. 그래서 환영 입장을 또 내더라고요. 이제 바로 내가지고 다행한 일이다. 최소한의 선거 발판을 이제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이 입장 발표와 저는 스탠스. 오세훈이 이번에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 이번에 정치적으로는 좀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만약에 저 스탠스를 안 취했으면 이거 안 나왔죠 결의 문제. 결의문도 안 나왔고요. 예. 결의문 안 나오면 장동혁은 어차피 오세훈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아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싶어하는. 서울시장 선거 저도 좋다. 오세훈은 안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아.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에요. 저도 좋다. 왜냐하면 한동훈 제거 다음은 오세훈 제거거든요. 당을 장악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 좀 사심 가득한 정치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당 생각, 국민 생각 잘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자기 자리, 자기 욕심, 자기만 예. 생각해. 자기만 자기가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지. 음.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협하는 게 제일 최대 적이죠. 그래서 제 추정에는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관심 없어요 지금. 민주당은 관심 없고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이 자기 최대적인 거예요. 아. 그래서 1번적이 한동훈, 2번적이 오세훈. 오세훈. 그리고 저 TK, PK 기득권 세력은 어떻게든 구호 삼아서 데리고 가야 되는 세력. 그리고 자기 친위 세력. 이렇게 딱 머릿속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세훈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 말라 죽는 거죠. 한동훈처럼 쫓겨나서 길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세훈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죠. 네. 이대로 죽지 않겠다. 어쨌든 그게 통한 거지. 어느 정도의 통한 그러면서 상황이 됐고. 그 영남의 기득권 의원님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책을 더 발휘했다. 그래서 영남의 기득권 의원들이 사실상 오세훈 손을 들어준 게 돼버렸어요. 그렇네. 장동혁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을 받은 거죠. 자신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민주당 관심 없을 거예요. 지금 오세훈이 이제 영호남 예. 기득권 의원들과 손을 잡았어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상황.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을 내서 결의문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 제명 또 이제 숙청한 책임자 교체 못하면 결의문은 면피용이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은 저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김종혁 뭐 제명한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빨리 복당을 시켜야죠. 그거 아니면은 이것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렇네.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장동혁이 절대 안 하겠죠. 절대 안 하겠다. 왜냐하면 장동혁 입장에서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기 정치 자기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김종혁을 되살린다, 한동훈을 되살린다. 그거는 절대 안 되겠네요. 자기 최대적인데 우리 민주당보다 한 100배는 더 미운데 지금. 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살행위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는 예. 의원들이 이제 오세훈의 이제 영호남 기득권 의원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오세훈과 함께 손을 잡아서 장동혁을 압박하는 꼴이 됐고 장동혁이 네. 그래서 머리가 이제 복잡한 겁니다. 이제 오세훈 자나깨나 이제는 한동훈이 아니고 오세훈 하고 있을 거예요. 한동훈 제명이 됐으니 이 오세훈 이 머릿속에는 오세훈뿐일 거다. 그래서 제가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란 분쟁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트럼프 미국 네. 대통령이 미국을 위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나 세계를 위하는 마음이 없지요. 그런 게 자기 없죠. 앱스타인 그 덮으려고 네. 덮으려고 또 정치적으로 뭔가 좀 아무 무책임하게 막 폭탄 막 터뜨려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완전 둔감하잖아요. 자기만 보고 살잖아요. 이런 사람 지도자 되면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모습 뭔가 겹쳐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이란 당도 안 봐. 자기만 보고 있어. 근데 국민을 보겠냐고요. 웬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사심 정치라는 거예요. 예. 자, 공인이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네. 대의에 머물려는 공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진심으로 하는 진심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게 공인의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어야 합니다. 대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 벌어지는 거예요. 사심 정치예요. 사심 정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렇게 뭐 의원 결의문 함께했지만은
과연 그걸 실천하고 행동을 보여줄 것이냐. 네. 그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울산도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오겠죠. 울산에도 한동훈 대표 지지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와서 그분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분들 좋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요. 근데 보수 재건이란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뭐 자기가 지방선거 때 어떤 역할 할지는 얘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수 재건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보수가 무엇이다라고 개념 정의부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 자기가 뭘 하겠다는 구체적 비전이 나와야지. 말만 보수 재건이고 알맹이가 없으면 보수라는 이름을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간 보고 다니는 것 같은데 네. 간제비가 돼버렸어. 부산 간 보고 대구 간 보고 울산 간도 볼 수도 있고 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을 보다가 뭐 5월 중순까지만 후보 등록하면 되니까 네, 제일 유리한 대로 가려는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동혁의 최대적은 누굴까요? 여전히 한동훈, 오세훈. 자, 그러면 한동훈이 나서면 거기에 후보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내겠네요. 무조건 내죠. 100% 낸다. 무조건 내죠. 무조건 못 들어오게 만든 게 중요하니까. 네. 지더라도 냅니다. 내면 표가 갈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안전하게 이기겠죠. 자,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뭘 할 수가 없죠. 그 선거에 나와서도 어려워 보이고 네. 그다음에 선거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제 정치력을 발휘할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더 정치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는 완전히 사지에 몰린 것 같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운집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곁에 한 200명 바글바글 있다고 그게 전부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은 구조적으로도 지금 정치하기 힘들어졌고 명분상으로도 정치하기 힘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수 재건 한동훈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한동훈이 살 길은 하나죠. 뭐냐면 장동혁 대표 갑자기 쫓겨나는 거. 쫓겨나면 그때 이제 살 길이 열리겠지. 제가 싸움을 붙이는 거 됐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환길 같은 경우도 결의문에 대해서 이게 장동혁 대표의 진심인지 묻고 싶다. 장동혁 대표의 진심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충격을 받은 듯한 얘기도 하고. 네. 국힘 의원들을 이중 스파이의 뜻, 그러니까 에추파도스 뭐 이렇게 이재명을 도와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그래서 정당이 건강함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다른 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더 건강하기 위한 이유로 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당에 우리 국민의힘 망가져가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이 타산 지수로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네. 첫째. 이렇게 자기 정치에 빠지면 안 된다. 사심 정치에 빠지면 안 된다. 기득권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 네. 스스로도 사심 정치, 자기 정치, 기득권 정치 경계해야 한다.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님 다 비주류였잖아요. 그분들이 주류가 될 수 없어서 비주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류 되기 쉬워요. 줄 서면 돼. 그럼 바로 주류죠. 하지만 당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네. 스스로 힘든 비주류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망가진 이유를 잘 분석해서 우리는 안 그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타산지석을 삼는 모습도 민주당이 이제 보여야 된다라는 거고. 네. 자, 오늘 또 오셨으니까 네. 또 법률 가시고 네. 변호사도 활동도 하셨으니까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생각, 뜻이나 정성원 법무장관의 뭐 생각, 정부의 생각은 또 SNS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검찰 개혁 안? 저는 예. 대통령님의 방향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고민에 사실 너무 마음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 올리신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구구절절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든 심정이 담겨 있어요. 제발 좀 힘 실어 주세요.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심정이 국민들께 호소하는 글이세요. 네. 왜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자, 정치인들이야 말 편하게 할 수 있죠. 책임 안 지셔도 되는 거니까. 근데 대통령님이란 자리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부작용까지 다 검수해야 되고요. 단순히 정파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 전체, 국가 전체를 봐야 합니다. 무한 책임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도 그로 인한 부작용, 그다음 일어날 효과 이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까지 검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는 다른 입장이 수정 입장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마치막 몰아세워서 뭐 사실 뭐 저는 장관님이나 총리님께서 네. 대통령님과 상의 안 하고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다 이제 당연히 상의하고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대통령님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공격해 버리면 네. 안 되죠. 저는 뭐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뭐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사명감을 느껴야 됩니다. 네. 그냥 내 이익 때문에 함부로 언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국민의힘이 작년 1월 달에 자기 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틀린 걸 알면서도 윤호기인 집회 나가서 윤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게 제가 타산지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하면 안 된다, 사심 정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SNS 이제 글을 보면 정말 절절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 생각과 뜻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 수가 있고 뭐 힘듦도 느껴지고 외로움도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저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진중하게. 저는 뭐 긴 말 안 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대통령님께서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연일을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봐요. 대통령님께서 국민들 또 우리 특히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글이거든요. 예. 지지자 여러분, 제 마음과 제 고민을 알아주십시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고민해서 네. 좀 대통령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저는 개혁 방향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힘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힘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 SNS 글 얘기까지 나눠봤고, 자, 울산시장 이제 준비하시는 얘기, 선거운동 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열심히 울산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 이 행보 자체가 신선하고 새롭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제가 지금은 좀 자중 아까 언급한 이유가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울산에 사실 뭐 제가 울산 시장 출마 선언을 결심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6.3 지방선거 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울산 지면 경남도 위험해져,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울경. 근데 1월 30일 제가 1월 30일까지 누구든 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네.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사람을 돕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안 나오고 다 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제 움직이게 된 건데, 네. 어쨌든 나오고 나니 또 이제 경선을 앞두고 너무 다들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후보자 되기 전까지는 자극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네. 최대한 자중. 그래서 조직도 안 만들고 떠들지도 않고 일단 그러고 있는 중이고.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선거 운동에 대한 변화를 한번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네거티브 맡아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 네거티브 하려면 제가 제일 잘해요. 변호사 출신인데 제가 왜 못하겠어요. 예. 5만 정보 다 있는데. 근데 네거티브 맡아도 하는 순간에 정책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시민들께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정책이 안. 그래서 정말 인재를 놓치게 되고 서로 이전 투가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선거 보면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 맡아도 안 합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으로 채워야 합니다. 1번. 네. 2번은 조직선거, 돈선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방선거 하면 자리 약속받고 이권 약속받고 캠프로 사람들을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면서 우리 캠프 크지 이러고 있거든요. 이건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거죠. 또 다른 기득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하면 것이고요. 안 된다. 그리고 유세차 안 쓴다고 했습니다. 유세차 안 쓴다고요? 예. 어떻게 하시게요? 시민들이 싫어하잖아요. 시끄러워하시고. 아. 시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광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광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시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실제로 일을 하고 또 일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선거 때 되면 얼굴 도장 찍기, 악수돌이 하기로 다 하잖아요. 자,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 정치인 얼굴 많이 봤다고 정치인과 악수 많이 했다고 시민 삶에 무슨 도움이 돼요? 시민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시민의 삶에는 선거운동 기간도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출마자 후보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일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음. 근데 우리 지역에 이런 현안들이 있고 이 현안을 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네. 진짜 선거운동이지 않을까? 그걸 보여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네 가지를 좀 새로운 선거운동 개혁으로 주장하고 저부터 일단 열심히 여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그게 되네 따라하자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선거의 패러다임. 막 우리가 지저분한 선거 말고 계속 봤던 지금까지는 돈 없으면 선거 못 나온다 했잖아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선거 치러야 돼요. 전 돈 안 쓰는 선거 할 겁니다. 그래요. 김상욱 의원의 선거운동 이 상황 방식을 보고 네. 그 현장을 보면 이게 또 미래의 정치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래의 하는 게 예. 현장 가가지고 이 현장은 현장에 가서 근데 사실은 시민들과 좀 소통하고 이제 정리 영상으로 찍는데 네. 근데 시민들께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영상에 나오는 겁을 많이 내요. 왜냐하면 저쪽 상대한테 찍힌다. 찍히면 저기서 살기 힘들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얘기 듣고는 혼자 이제 정리 영상 찍고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어떨까요? 하고 이제 같이 공론화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말 얼마나 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성공한 선거 방식으로 남을지 이 선거운동 지켜볼게요. 방식을 많은 분들과 함께 예. 하고 싶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깨끗한 선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운동이 깨끗해야 당선자도 일을 제대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빚진 게 없이 빚진 게 없이. 시민들한테만 그렇죠. 빚을 지고 있는 오로지 시민들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선거운동 할 때부터 막 얽히기 시작하면 되고 나서도 자기가 똑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계속 주목을 해보고요. 오늘은 또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은 다음에는 울산 얘기 좀 많이 좀 편하게 저는 이렇게 우리 기자님 모시고 말씀 나누면서 많이 네. 배우고 아유 있습니다. 예 행복했습니다. 행복 감사합니다. 전도사로서 예, 이 시간 행복으로 채워봤습니다. 근데 정말 예. 마무리하면서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정당이라는 예. 것이 왜 필요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 집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안 돼요. 자, 정당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추구하려는 세상이 있어야 돼요. 네. 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이 당심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당심이 당론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정말 좀 망가진 국민의힘을 보면서 저 당은 가치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렇죠. 오로지 자신의 이익 지키기 위해서 이전 투구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우리 안에는 우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없는 거 되돌아보고 우리의 우리의 방향성 대의 함께 사는 대동세상 진짜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위한 대의에 우리가 충실하고 있는가? 네. 자리 욕심으로 시기 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끼리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행복한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길. 오늘 김상호 의원 보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못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네. 마무리할까요? 저 박정호 기자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마이뉴스 예. 핫스팟 네. 구독과 좋아요. 김상욱 TV도 구독과 좋아요 김상욱 TV도 함께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오마이뉴스 핫스팟 박정호 기자님이 꼭 필요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김상욱 TV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전도사 김상욱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